제주공항 3층 출발장. 다 쓴 일회용 컵에 붙은 바코드를 기계에 찍고 컵을 회수함에 넣습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해 올 때 지불한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500여 곳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된 지 벌써 1년.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에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이제 공항으로 오는 길에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오면서 항상 이용하는데 일단 여유 시간을 늘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음료를 할 때 따로 지불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면 다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손님들도 많이 모아놓고 공항 와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민들이 분리수거를 위해 일상적으로 찾는 재활용 도움센터에도 컵 반납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납한 컵들은 따로 수거돼 재활용됩니다. 환경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저는 좋게 생각하면서 또 반환하면 돈 받을 때도 조금 기분도 좋은 면도 있습니다. 시행 초기 30%에 머물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80%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이제 반환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반환율은 이 정책이 처음 설계되고 시행될 때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전 매장 아닌데 몇 개 매장에 대해서 텀블러 사용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럼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237%가 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이게 어떤 효과?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자리 잡아가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최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5% 했었는데 요새 갑자기 그 뉴스 나온 다음에 지 하는데 한 20%밖에 안 될걸요? 뉴스 다음에 딱 끊어졌어요. 기사가 나오면서 손님들도 이제 왜 그렇게 하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이제 뭐 염려해 주시듯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뉴스 바로 이 기사입니다. 환경부가 당초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습관들이 좀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무산이 되거나 없어지게 돼버리면 손님들이 아주 당연하게 쓰실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길거리에는 일회용 컵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지난 6월 취재진이 찾았던 보증금제 시행 카페입니다. 출입문 근처에 붙어있던 보증금제 시행 안내문은 사라졌고 매장 앞에 있던 일회용 컵 회수함도 치워졌습니다. 컵에 붙이는 보증금 라벨지도 구입해뒀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컵방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정부에서 이번에 이거 간다, 안 한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가져도 안 해요. 취재진이 제주 시내 보증금제 대상 카페 22곳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보증금제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환경부에 보증금 컵 판매량을 보고하는 매장 수도 9월부터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이 없었어요. 그냥 검토 중이다. 그러면 언제까지 매장에서 이 부담들을 져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도 없고 계획도 없고 책임이 있는 발언도 없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이걸 믿고 일을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전국에 시행되는 걸 전제로 관련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난처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차도 새로 샀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수습되는 상황이라면 예, 그냥 저희 업체만 살짝 좀 피해보는 그런 느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걸 계속 이런 일에 동참할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법률까지 다 통과된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그걸 믿고 작은 회사들이 이걸 다 덤벼들었거든요. 개발비라던가 인력이라던가 되게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현실적 어려움을 감수하며 제도를 이행해온 매장들도 환경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지고 라벨을 붙여야 되고 컵을 또 치워야 되고 근데 그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회수율이 그때 80%가 넘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건지. 이 영상을 보니까 지난 여름 김채린 기자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제주와 세종에 다녀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곳들부터 이탈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에 따라서 지난해 6월부터 전국에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일회용 컵이 연간 294억 개가 사용됐다는 통계를 내놓으면서 일회용 컵 소비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5월 예정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환경부가 전국 시행을 12월로 늦추겠다고 발표했고요. 넉 달 뒤에는 또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선도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9월에 앞서 보신 보도가 나오자 자치단체 자율 시행을 포함해 종합적인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8월 감사원은 환경부가 법에 규정된 제도 시행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예. 법 취지에 맞게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는데도 지역별 자율 시행을 검토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네, 환경부에 물어봤는데요. 일선 매장들의 고충을 얘기했습니다. 이 보증금제를 하려면 일단 컵에 보증금 라벨지를 하나하나 붙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손님들에게 이 보증금을 왜 받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또 손님들이 반납한 컵을 씻어서 잘 보관해야 하는 등 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또 매장들은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왜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파는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만 보증금제를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런 현장 목소리에 더해서 이 지역별 여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전국에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 이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보증금제 확대를 위해선 오히려 제도의 운영을 각 지역에 맡기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얼른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경부는 선도 지역인 제주와 세종 지역의 1년간 시행 결과를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 일회용 컵 보증금제만이 아닌데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 역시 단속보다는 자발적 참여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난 공장. 그 빈자리를 돌아보며 한지만 씨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 습관이에요, 습관. 계속 1년 360일 계속 나오는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딱히 뭐 할 일은 없어요. 와가지고 기계들 한번 쳐다보고 뭐 재고들 한번 보고 내가 여기 없으면 완전 끝난 것 같은 심정이 드는 거죠. 밤낮 없이 종이 빨대 만들기에만 매달린 지 벌써 5년. 빨대를 만들려니까 원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을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뭐 서울부터 저 밑에 뭐 포항 쪽 뭐 이런 데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보통 평균 사람들이 1년에 한 3만 킬로 탄다 그러던가요. 그런데 저는 한 거의
7만 킬로 이상 타는 것 같았어요. 한 2년 동안. 공장을 멈춰 세운 건 지난달 7일 환경부 발표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시행일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거래처에 가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뭐 하늘 노랗고 뭐 그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계속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차를 세워놓고 가길에 세워놓고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일정에 맞춰 준비해둔 종이 빨대 2,500만 개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고 환경부 발표 당일부터 주문 취소, 반품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품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11월 9일이고. 예. 거의 같은 시기 때 오는 예.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들도 그날부로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컥했죠. 앞날도 캄캄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재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네. 취업 준비하고 있고 일단 짬짬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애써 만든 빨대를 바닥에 쏟아붓고 내동댕이 치며 환경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꾼다는 게 이게 배신감 이상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나라 정책에 대해서 배신감도 이상으로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를 진짜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참 마음 아프게 와닿습니다. 저도 종이빨대를 사용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종이빨대가 막 물렁해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음료의 맛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기분도 들었는데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참고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네, 종이 빨대가 완벽한 대체제냐 여기엔 이견이 있지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건 이미 오래전 결론이 난 사안이거든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하겠다고 한 게 5년 전입니다. 또 작년 11월부터는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못 쓰도록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계도 기간 1년을 두더니 그 1년이 지나니까 또 단속을 유예한 거거든요. 이 결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무슨 구멍광해도 아니고 그거 한 부처가 기본 원칙도 있고 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정책을 저 손바닥 뒤집어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종이컵이든 빨대든 간에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쭉 유지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으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비판과 혼란을 환경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미룬 것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소상공인들 고충이 크다는 겁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고 또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고객 민원에 시달린다는 매장들 의견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단속보다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그 방침을 바꿨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정부는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그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고 또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는 아예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바꾸기보다는 1인 매장 같은 규모가 작은 곳만 이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섬세하고 단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준비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수용하기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또 소비자들 역시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일회용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벌인 그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7%였습니다. 또 이번 환경부 발표는 일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건데 이게 일회용품을 다 편하게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계도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기하겠다 이건데 그거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일회용품 그냥 써도 되는구나라고 편리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냥 확 퍼지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한 한식당. 식당 곳곳에 일회용 포장 용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손님은 돈을 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15센트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5센트는 캔 음료 또는 이제 플라스틱이 포함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 7월부터 식당과 카페, 슈퍼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무상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플라스틱 코팅이 된 종이컵, 그릇까지도 추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2026년까지 최소 40% 줄이기 위해 도입한 규제, 이른바 플라스틱세입니다. Elke dag worden in Nederland 19 miljoen wegwerpbekers en bakjes weggegooid. Te veel van die bekers en bakjes komen als zwerfafval in het milieu terecht. Door nieuwe regelgeving zorgen we voor minder wegwerpplastic. 그런데 시행 5개월째인 이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회가 플라스틱세를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겁니다. 일회용품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일회용품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The cost at the end of the day is carried on to the consumer. So we pay more, but the consumer doesn't know where this tax goes. So this is a big question. Yeah, I mean, in general, I'm quite positive. Those policies, I think it's good. The only thing is that I think bigger companies should spend more time, should be more innovative to also, in a quicker pace, change this plastic world. 환경 정책을 이끌어가는 유럽에서조차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놓고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회용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 방에 그냥 매끈하게 싹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논란들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용기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효율적인 모델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무르익은 상황.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모든 생산들이 다 탄소를 유발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기후 재난이나 이런 걸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일회용품 그 컵이나 빨대나 이런 게 작은 물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변화를 향해서 가는 관문이에요. 아주 작은 관문, 첫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착이 되는 것이죠. 움츠러들지 말고 좀 더 과감한 시도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